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요,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비전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이신 신동춘 회장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분단의 시대를 80여 년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분단의 시대를 종식하고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통일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 박사님께서 좀 포괄적으로 또 이렇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신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2월 7일 날 사단법인 자유통일국민연합 출범식을 했습니다. 출범식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에 활동을 했지만 앞으로 그 한반도 자유통일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질 건가, 이거를 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또 설정이 돼야 우리 활동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한 것을 오늘 좀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단체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바로 최근의 국내 정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그때 2월 7일 날 또 자유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단체하고 또 외부의 또 다른 목회자 교수님들하고 합쳐서 9분이 했는데, 이게 이제 핵심은 우리 한반도 자유통일의 당위성과 비전을 이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자유통일 주도 세력의 신념과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통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아무나 다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어떤 물리적인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자세, 어떤 식의 마음이 무장이 돼 있을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첫째로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상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 일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아닌 자유가 빠진 민족주의, 또 주체적으로 우리가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건 사실 많이 좀 모순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한 게 우리끼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주사파, 소위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민족끼리도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주사파들 세력이 하는 거 보면 북한의 정권, 지극히 1%도 안 되는 정권 세력하고의 같이 연합을 한다는 뜻이지, 전혀 북한 동포들은 도외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탈북민들한테 이 사람들 비겁한 배신자라고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이 자유통일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관이고, 모든 민족의 인류가 다 공유하고 이미 검증이 된 건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주체적으로 하자, 이건 참 주체라고 하는 거는 고립한다는 거 의미예요. 그래서 안 되고요. 이제 진짜 또 하나 문제는 요즘에 우리 국회가 그냥 마구잡이로 법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마치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다수당이 있어도 자유의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면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실천에 어긋나고, 그건 또 법치주의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사를 중시하고 이 역사의 보편적 개념인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신봉을 하면서 오히려 기도와 성찰로 이런 속세의 정치와 법치를 오히려 우리가 꾸짖고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이념이죠. 그 소련이 망한 후에 중국하고 이 북한이 오래 가니까 공산주의는 아직도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소련은 고르바초프가 갑자기 개혁 개방을 하니까 체제가 감당을 못해서 무너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중국, 북한은 거꾸로 북한은 특히 우리는 절대로 개방하면은 죽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개방을 안 해서 포갑 통치를 이제까지 유지해 온 겁니다. 또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해서 상당히 경제적 성과는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지금 오히려 독재가 더 강화가 돼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주사파 세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과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쪽 세력을 옹호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하고 공존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보편적 가치관이 다른데 네. 함께 더불어 함께 통일을 이루고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유진영하고 결속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한미일 동맹이 이번에 상당히 복원이 됐는데 참 잘된 일이고요. 나아가서는 이 나토 또 인도 여기를 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그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그 독재 세력을 지구상에서 몰아내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정치 세력이라는 것이 아주 자유 통일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그 눈앞에 이익을 줬는데 급급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세비가 1억 3천이라고 그래요. 1억 3천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특권이 아마 1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죠. 특권이. 그 다음에 무슨 비서관, 보좌관들이 9명, 10명씩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이 1년에 세비를 7억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봉급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국민운동을 통해서 특권을 폐지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의 정세를 분석하고 우리 한반도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국내 정세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작년 2월 24일 날 발발해서 벌써 1년이 훨씬 넘어가서 이게 생각 같아서는 푸틴이 빨리 망하고 몰라 그래서 전쟁을 끝내서 많은 무고한 그 시민들이 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중국 시진핑이 또 거기 모스크바에 갔죠. 가가지고 뭐 아마 뒷구멍으로는 전부 다 당신들을 돕겠다. 그러니까 러시아 당신들은 우리 중국말을 잘 들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하는데 우려가 많은데 지금 솔직히 러시아는 이번에 전쟁을 해보니까 물론 나토하고 서방이 다 지원을 해가지고 이쪽에 그 우크라이나 쪽이 이기고 있는 게 이제 확실한데 그 러시아가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이 무기나 뭐 군사의 그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깡통 수준으로 다 드러났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또 세계적으로도 볼 때에 명분 없는 전쟁이다. 그렇죠. 명분 없는 전쟁. 아니 그 주권 국가를 갖다가 백주 대낮에 침공을 해가지고 뺏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21세기에 그래도 우리가 그 과거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제는 주권 국가끼리의 그 동등한 어떤 국제 협력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푸틴이 옛날에 소련의 그 대제국을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는 그거에 그렇죠. 다름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패권주의의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의 자유질서에 정면 도전을 해서 깽판을 놓고 자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얘기고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이 더 한 수 더 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 시진핑이 또 대만 침공을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이 이제 복원 중에 있어요. 그 문재인 정권 때 진짜 한미일 동맹이 거의 깨질 그 지경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이걸 다 이제 복원을 하고
나중에 다시 또 다른 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좀 복원이 돼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그 패권주의가 이게 블록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독재주의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유진영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독재 정권들이 세계에서 자꾸 고립이 되거든요. 고립이 되니까 또 오히려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이 정도가 하는데 이길 수 없는 게임인데 그 자기들이 몰락할 때까지 자유세계한테 주는 그 피해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중국은 말이죠. 그 1대1 노동 그 사악한 팽창 정책. 그 다음에 남중국해를 유사시에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중국해를 중국이 거기 장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 일본의 그 유조선들이 전부 뭐 그게 석유 수송이 안 되죠. 그러면 뭐 무역 통로죠, 거기가. 무역 통로죠. 석유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과 그것이 지금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켜줘서 되는데 중국이 그걸 자기 영해로 선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항해의 자유의 위협을 가한다 그러면 세계는 근본적으로 이게 흔들리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거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파트너십이나 쿼드나 에이커스, 파이브 아이즈 등을 결성을 했고 최근에는 이 동맹이 말이죠. 아시아 인도 태평양을 비롯해서 나토까지 참여하는 글로벌 안보 동맹으로 확대하고 있는 게 아주 재미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그 나토 회의에 한국도 초청을 받아서 참여하게 된다. 예. 벌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인가 그 정보 회의에 그 스페인인가 열리는 회의에 이미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초대를 받고 있고 우리로서는 워낙 중국이 이제 큰 나라고 인구도 많고 좀 세게 나오니까 미국도 혼자 힘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전 세계적인 소위 이제 자유의 가치 동맹을 맺어서 이것을 견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결국 이제 국제 질서에서 리셋이 되면서 이게 줄서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지금 그렇죠. 뭐 미국도 전략적 미스테이크를 한 게 많죠. 중국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중국한테는 저임금을 해서 또 러시아한테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석유하고 가스를 갖다 도입을 해서 싼 가격으로 그게 뭐 서로 좋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이 중국 러시아가 돈을 좀 벌더니 생각이 틀려진 거예요. 생각이 틀려서 중국은 세계를 적화하겠다고 하고 러시아는 옛날 그 소련의 대제국 그러니까 동유럽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고 미국과 경쟁 관계가 되니까 새로운 중화주의를 패권주의를 그렇죠. 내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 체계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뭐 중국하고 거래를 할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뭐죠? 세계 곳곳에 있는 공자학원, 그 다음에 경찰서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대 해외에 거기서 삐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본국으로 송환하고, 그 다음에 뭐 1대1로 해가지고 전부 개도국상에 뭐를 하는데 전부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사악하게 지금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글로벌 공급망이 와해가 돼서 이제는 블록 단위 또는 이제 그 각자 도생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각자 도생이 될 거냐? 그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자원도 없고 뭐 지하 자원도 뭐 에너지도 부족하잖아요. 그다음에 농업 생산도 충분치 않고 우리는 뭔가 의존해야 되는데 그 의존은 당연히 자유진영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도 이제 독자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동맹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게 지금 이 시대 새로운 또 추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렇죠. 국제 관계. 아니 그러니까 요새 뭐 동맹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반도체 동맹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첨단 산업으로 무장을 하면 세계를 다 뒤덮어 버릴 거니까 그 반도체 동맹이 뭐 한미일 또 뭐 몇 개 국가들 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여간 뭐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하고 있죠. 하여간 어쨌든 중국은 말이죠. 제로 코로나 정책 이게 뭐 대단한 중국 사람들을 그 아주 강금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과잉 투자, 뭐 시진핑의 공동 부유 정책 등. 그래서 중국 경제는 지금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에 투자했던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네. 탈중국하고 탈중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디커플링이라는데 커플링은 이제 서로 동반해서 간다는 건데 디커플링 그 동반자 관계를 깬다는 것입니다. 디캡 커플링이 지금 세계 대세죠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은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확장 억제 전략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핵을 소형화, 경량화 해가지고 또 핵을 쏘는 투발 수단도 굉장히 다양화해서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어. 꼼짝 마라. 이런 식의 이제 위협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확장 억제 적자로 할 거냐.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할 거냐 하는 그런 논의가 급속하게 지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김정은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한계에 이르러 가지고 최근에 보면 어린 딸 김주혜를 말이죠. 장군들 앞에다 앉혀가지고 무슨 인형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사일 쏘는데도 애를 10살짜리 먹은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참 정말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처사인데 우리 또 일종의 이제 후계 구도를 지금부터 대내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냐 준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김주혜가 당장 후계자가 된다. 막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누구예요? 김정은이 동생. 네. 김여정이의 권력을 이제 뺏는 것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아마 이설주가 그 동생한테 줘서는 자기 안위가 별로 편치 않을 것이고 자기 직계한테 줘야 된다고 아마 뭐를 뒤에서 장난을 아마 했을 것으로 권력 싸움에서 김여정이가 밀렸다는 말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독재 국가들이 이제 점점 쪼그라들어서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런 고립의 상태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반도는 굉장히 이 자유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유리한 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중에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시진핑도 지금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불리한 입장으로 몰리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그 푸틴도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갖고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그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유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라고 하는 건 오히려 지금 시진핑하고 푸틴이 촉발한 거예요. 그렇죠. 시진핑, 푸틴이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안 되는데 좀 더 나라를 망가뜨리고 자기들이 약화돼서 적당한 시기에 아마 실각을 하거나 쫓겨나면은 그게 제일 좋은 상태가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김정은 공산정권도 상당히 불리해지게 되고 뒷배경이 없어져. 뒷배가 없어지는 거죠. 중국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자기들이 주체 사상이라도 경제적인 거 장마당의 95% 이상이 다 중국 물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비현실적인 소리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의 약화가 되면은 북한이 쓸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생존의 능력이 없어요. 경제를 다 의존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그 어로권 있잖아요. 그 고기 잡는 거. 그거 다 중국에 다 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팔아먹고. 자, 이게 지금 한반도의 야경입니다. 아시겠지만 평양 하나만 불빛이 보이고 나머지는 캄캄하잖아요. 북한의 실태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이런 그 사진의 모습을 보고 밤이면 사라지는 나라. 밤이면 사라지는 나라. 북한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통일로 들어가서 한반도 자유통일이 이제 한 그 국제 정세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한반도 자유통일이 돼야죠. 그 당위성, 가능성.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고조선 이래로 영토 주권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이보다 더 동질적인 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도 통일국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일제 식민지에서 이제 그 일본의 무장 해제를 하다 보니까 그 농공 행상 차원에서 소련의 북한을 그 38선 이북을 내주는 그런 그 국제 정치적인 어떤 결정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분단이 되고 이러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대 국가는 일종의 거래에 의해서 우리가 희생된 거로 볼 수 있죠. 그게 소련 군대가 진주한 것이 8.15 해방 8월 15일 일주일 전입니다. 뭐 8월 9일인가 그 저쪽
청진 그쪽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불과 일주일 만에 들어와가지고 북한의 땅을 차지해서 처음부터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김일성이 그 당시 김성주였죠. 내세워가지고 소련의 그 정권을 수립해놓은 거예요. 기밀문서가 해제되면서 네. 스탈린이가 네. 이북 지역을 소비에트화, 공산화하라는 그런 그 지시문이 그게 발견됐다고 아주 하더라고요. 명백한 거죠. 네. 그 소련이 동구권을 전부 위성국가로 만든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좀 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더 자기들이 영향력을 확대를 해야 소련의 제국은 더 이렇게 번성할 수가 있다는 그 판단이죠. 자, 어쨌든 북한이라는 나라가 제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JMS 정명석 그거를 3편을 봤습니다. 정명석이 예, 정명석 2단이죠. 네. 2단. 예, 2단이 말할 수 없는 짓을 해서 10년 깜빵에 갔다가 또 나와서 또 여자들을 농락을 하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거냐. 멀쩡한 뭐 여성들 거기 신도들이 말이죠. 거기 빠져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하면서 이게 어떤 체제군 간의 우상화나 자기가 신이다 하는 이런 식의 것에 우리나라의 상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약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예, 북한은 워낙 포갑 통치가 돼서 그나마 저항할 힘조차가 없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서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초상화를 걸어놓고 우상화를 하고 있잖아요. 정교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체 사상. 기독교에 우리 뭐죠 10계명이 있는 대신에 거기는 10대 원칙. 주체 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그게 그거다 꽤 맞춰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이 교회들은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를 안 하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독재 세력들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기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 지금 사교화된 정치 집단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그래도 유엔이 합법적으로 승인한 정부였어요. 북한은 승인 안 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에 나중에 남북한 동시 가입이 되면서 그때 이제 유엔에 의해서 승인을 그러니까 91년도였죠. 예. 91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랬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위대한 유산이라는 게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이승만 하와이 30년을 방영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신념, 기독교 정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에다가 수록을 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아주 초석을 놓은 분이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때 이미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산업화의 기반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반공을 해서 이 산업화 근대화를 하고 새마을운동 이런 건 혁혁한 거를 했는데 특히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거를 고집을 해서 해가지고 이래서 미군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면서 우리나라가 자유와 번영을 이룩하는데 진짜 압도적인 힘이 된 그게 것입니다. 이제 이승만의 신의 한 수였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미국의 정보부를 중심해서 에버레디 작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취전 반대를 하고 몽리를 부리니까 이승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작전이 하다가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인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말이죠. 문제는 이 한 번도 북한의 그 한반도의 적화 그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너무나 이 좌경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좌경화하는 것은 중국,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될 수가 없고요. 이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잖아요.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분단 국가들이 독일 통일됐죠. 베트남 통일됐죠. 그다음에 예멘 통일됐죠. 다 통일이 됐고 오로지 하나 남은 디바이디드 컨트리가 우리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 노령화로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경제 성장이 계속되려면 또 인구도 돼야 되는데 저희가 통일을 하면 북한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이용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같이
나라를 일으켜서 번영하는데 같이 일조를 하고, 왜냐하면 북한 우리 동포들은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서로 경제 활동을 서로 협조를 해서 잘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의 2,300만의 우리 동포들은 통일에 같은 동등한 파트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동서독 방식이에요. 동독 주민들이 전부 서독에 들어가는 거를 흡수되는 걸 원했어요. 똑같이 그렇게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원래 전통적인 우리 조선 거기 그 이어지는 거기에 그냥 전통에 합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전통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통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가능한 일로서 우리는 준비하고 실행해야 된다. 뭐 통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독일처럼? 독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게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준비된 통일만이 축복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네네.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면서 그 통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아직도 통일을 우리는 진행시키고 있다,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그렇죠. 그건 있어요. 이제 동서독 오랫동안 분단됐던 동서독이 통합됐다고 해서 한 번에 그냥 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진정으로 통합시키는 거 작업.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제도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게 다 이제 하나가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그래서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거냐? 여기는 뭐 많은 그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 북한의 급변 사태 반발 시에 중국이 우리 국경으로 진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미가 협력해서 사태를 진정시키고 중국의 개입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동포로 하여금 국민투표 형식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수용하는 이 동서독 통일 방식이죠. 하고 통일 헌법을 선포를 하고 그래서 북한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될 때까지 저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통일이 돼서 바로 모든 사람을 섞어버리면 혼란이 돼서 우리가 이게 유지할 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 분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통일이 됐는데 그런 식의 너무 나이브하고 그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북한의 경제 개발도 말이죠. 이게 이제 토지를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다 국유지 빼고는 사유지가 다 진행이 돼 있는데 북한은 이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해서 사유화라는 건 상당히 이제 연기를 해서 일단은 정부가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겠다. 다만 이제 진짜 경작하는 주민들한테는 토지를 부활하고 또 여기 또 남한의 자본과 그 큰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 북한 사람들한테 그 일자리도 제공하고 공장 건립도 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또 보상을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보고 그래서 통일 초기에는 우리 주변이라는 게 한반도가 항상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서 항상 불안정했잖아요. 저는 안정적 리더십, 강력한 군대 유지가 초기에 필요하다. 주변 국가의 위협을 차단하는데 이 부국강병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국가에는 필요한 얘기다.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도 부국강병책이었고 일본 메이지 천황의 그 메이지 헌법 그것도 부국강병의 정신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작은 나라가 세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부국강병이 가장 저기한 것이고 너무나 이것을 현실로 봐야지 너무 이게 복지다 뭐다 하면서 이런 것을 전부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래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통일은 참 아주 불행한 그렇죠. 민족이 국가가 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통일이 되면 저는 선진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세계 속의 초인류 대한민국으로 이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비전을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다 파괴가 되고 앞으로 이제 각자 도생이나 블록 단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석유가스 등의 필수 에너지, 철광석, 석탄, 희귀광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도체에 무슨 히토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식량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제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 경제권인데 이거를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한반도를 통일하면서 만주, 연해주, 몽골을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중국은 분명히 패망을 해서 4분 5열이 되면 만주가 중국이 계속 가지고 있겠다 하는 그 자신은 아마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걸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가 우리 옛날부터 조선시대 말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고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죠. 연해주도 소련이 뭐 거의 약화되면 우리가 어떤 시군 간에 뭐 이렇게 다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푸친 정권이 네. 붕괴되면은 네. 연해주 지역이 네. 어쩌면은 그게 한국의 경제적인 영토가 될 수 있다 그런 말도 또 있어요. 그렇죠. 16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우리 한반도가 22만이잖아요. 우리의 한 4분의 3이 넘어요, 영토. 근데 인구는 20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전부터 러시아가 말이죠. 돈이 부족하면은 연해주는 대한민국에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러면은 몇 달 전에 그 연해주 지사가 네네네. 한국에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뭔 얘기를 하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또 추측하는 그런 또 기사들이. 그 다 이제 만주, 연해주가 다 연결이 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몽고는 350만밖에 안 되는데 몽고를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하고 몽고를 잘 살게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권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 만주, 연해주, 몽고가 일단은 경제 공동체가 됐고 나중에 또 상황이 좋아지면 또 알겠습니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공동체로 발전하면 좋겠다. 여기 그 생각입니다. 지도처럼 통일만 될 것 같으면 저 네. 북방의 그 대륙이 대한민국의 통일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문화 영토, 다 되죠. 정치적인 영토까지도 이제 자, 지도의 그 앞에 보면 말이죠. 이게 이 한국이 엄청나게 중국의 동부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존 디터라는 미국 사람이 2036년에 예언한 거예요. 미래에서 시간 여행을 했다는 한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이게 좀 제가 이대로 믿지는 않지만 통일 한국이 이렇게 커져서 여기 보면 뭐 만주, 연해주 뭐 다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본도 심지어 뭐 우리의 뭐 저기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뭐 제가 믿지는 않지만 참고로 우리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참고는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씩 만주, 연해주, 몽고 소개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만주가 지금 인구가 9천만 이상이에요. 그 이제 동북 삼성의 인구가 세계 16위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나라하고 뭐 굉장히 연고가 많죠. 연고가 많고 지금 유전도 있고 남북 길이가 한 1,000km, 동서 넓이가 400km 되는 중국 최대의 곡창지대예요. 여기가 곡창지대. 그러니까 만주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를 이주로 많이 갔고 독립 투쟁도 많이 했고 일본이 들어가서 그 만주 철도를 놓고 하면서 이제 그게 좀 우리 영향력이 줄어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만주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하고 이제 관련이 많죠. 독립운동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연해주로 가보겠습니다. 연해주를 그 러시아 말로 프리모르스키라고 하더라고요. 프리모르스키는 바다에 접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해주가 한자로 바다에 접해 있는 주다. 그게 연해주입니다. 네. 프리모르스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해삼주라고 뭐. 해삼주라고 한대요. 우리가 이제 2017년에 브라디보스톡 갔는데 굉장히 넓은 땅이죠. 발해가 여기 수도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우리하고 연고가 많고 1864년에 갑자 도강 이후에 한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려인의 독립기지 역할도 했습니다. 그 이제 불행한 역사는 1937년에 스탈린이 무슨 마음인지 또 일본의 첩자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강제 이주를 시켜서 그게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했는데 이 모진 우리 한민족들이 거기 가서 또 개척을 해서 쌀 농사도 짓고 거기 고위 관직도 또 차지하고 하면서 성과를 했는데 이게 소련이 망하면서 거기가 해교 지역이잖아요. 해교 있는 원래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너무 뭐 잘났어. 니들 원래대로 돌아가. 그래서 지금 다시 브라디보스톡으로 다시 역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한반도 디아스포라죠.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의 그 같은 동포들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한다 하고 저는 이제 연해주가 여기 에너지 자원 개발, 수출, 시베리아 횡단철도 활성화를 위한 물류 수송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대고 저희 그 사진 잠깐 보여줬었죠 아까 조금 전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만 되면 러시아의 그 석유와 그 천연 가스를 갖다가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게 될 것 같으면은 아주 저가에 상당히 아주 경제적인 큰 이득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2, 3년 전에 그 뭐 지금 민주당의 정치인이 말이죠.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알고 있지만 거명은 않겠습니다. 그 러시아의 가스를 말이죠. 북한의 석유 그 가스 파이프를 통해서 남한으로 오자. 이런 제의를 한 적이 있는데 불안정하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북한이 뭐 갑자기 끊어버리면 우리 지금 저 푸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 거는 할 수가 없고요. 그 독일이 그 러시아에 그렇죠. 모든 그 자원을 의지했다가 갑자기 전쟁 나면서 독일이 아주 아시겠지만 그 모르죠. 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이 16년 동안 했는데 물러나면서 진짜 위대한 수상이라고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평가가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2차 세계대전 최대 숙적인 그 소련 지금은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석유가스에 의존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결국은 화를 자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뭐 한 10%나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러시아 수입의 52%를 독일이 다 줬어요. 독일이 그만큼 수입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진이 저희가 2017년 8월 달에 이 7박 8일 동안 20분이 여기 이제 역사 통일 기행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자유통일 국민연합으로 갔습니다. 명의로 3일 밤낮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가서 바이칼에 가서 이 찬물에 몸을 담그고 했는데 정말 이때 우리 한민족의 고난과 또 새로운 그 통일의 비전을 이때 이제 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몽고는 뭐 아시겠지만 몽고가 거대한 땅인데 기후가 춥다고 하지만 지금 지구가 자꾸 온난화되고 있고 자원이 많습니다. 석탄, 구리, 뭐 우라늄이 지금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몰리브덴, 금, 철, 10대 자원 부국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고하고 좀 자원 협력을 많이 하고 우리 몽고 반점 있잖아요. 우리 동포들하고 너무 같아요. 그래서 몽고에서 갈려진 민족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이 이제 우리 한반도 통일 비전을 잠깐 이제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펴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제 공유를 했고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니까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은 그 비전을 이제 전력화하면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이제 실행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